네, 지금 부산 백스코에서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2009년 제주 그리고 2014년 부산에 이어서 세 번째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문재인 정부 신남방 정책의 출발점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잠시 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태국 총리와 함께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공동 언론 발표를 합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문 대통령의 공동 언론 발표는 이제 3시가 예정돼 있었는데요. 10분 정도 이제 지연될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윤석께서는 이제 문재인 정권 초창기 국민소통수석으로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도 참석을 하셨고 그때 많은 아세안 국가들과 대통령이 협의해가고 얘기 하시는 모습 다 지켜보셨을 텐데 이번 행사 쭉 지켜보시면서 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2017년 그 아세안을 방문했고 이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예. 거기서 그 우리 신남방 정책이라는 걸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평화, 번영, 그다음에 우리 사람 중심의 예.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이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특별 정상회담을 통해서 뭔가 하나로 결산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저도 굉장히 소회가 남다릅니다. 예. 예. 이번에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아세안이 10개 대화 상대국 중에 자국에서 3번의 특별 정상회의를 여는 게 이번이 처음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세안이 대화 상대국으로 지정한 나라들이 네. 이제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합니다만 네. 보통은 10년 주기로 10년 주기로 특별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그 나라가 아세안 국가들 초청해서. 예. 근데 저희는 지금 2009년, 2014년 그리고 올해 3번이나 5년 주기로 지금 특별 정상회담을 지금 회의를 열고 있으니까 상당히 더 특별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네. 예. 참석하는 국가의 이제 지도자들이 저는 이제 화면으로만 봅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집권 이후부터 아세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히 강조를 하셨죠. 예. 우리 총 대선에서 이기시고 취임한 직후에 아세안의 특사를 굉장히 보냈습니다. 일찍 가셨어요. 그것도 예. 일찍 보냈고 네. 아세안의 특사를 보낸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아세안 문화원도 또 별도로 개관을 했지요. 그 아세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들인 그동안의 이 과거가 네. 이제 성과로서 나타난 게 이번 특별 정상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아세안의 10개국은 이제 남북한을 동시에 수교한 국가들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남북한뿐만 아니라 미국하고도 다 이 수교 관계를 가지고 예. 있고 그래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싱가포르하고 우리 베트남에서 열었는데 다 그런 어떤 그 남북 간 그다음에 미국과도 수교가 돼 있는 네. 이런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세안이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외교, 안보, 국방적인 측면 모두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지만 아세안의 평화가 또 한국의 평화고 한국의 평화가 또 아세안의 평화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는 주로 경제 중심으로 연관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안보와 국방 쪽으로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서로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 쭉 지켜보시면서 특히 좀 관심이 갔던 어떤 장면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오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오찬이 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관한 특별한 세션으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예. 아세안 국가들과 자주 대통령도 만나셨지만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그다음 비핵화 이 문제만을 별도로 해서 세션을 가졌던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찬에서는 한반도에 어떻게 평화를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10개국 정상들과 대통령의 깊이 있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교착 상태라고 할 수 있죠. 북미 간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어쨌든 저희는 또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또 더욱 심도 있게 해나가야 될 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의 역할 더 열심히 또 북한을 설득하고 또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조속히 구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런 말씀도 오갔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오늘 오프닝에서도 지금 얘기를 했지만 아세안 국가들 해외여행 굉장히 많이 가는 국가들이잖아요. 뭐 베트남이나 태국은 가장 많이 가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민소득 같은 경우도 브루나이는 3만 불 이상 넘어갔고 말레이시아도 아세안 국가 가운데서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로 $10,00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에서 인구가 4위입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그런 나라들인데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가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이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인 가능성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클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아세안 국가들의 성장률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단순히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뿐만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아세안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전 세계 같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어딘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동북아 중심으로 성장을 끌고 왔다면 이제는 아세안 특히 연 평균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고도 성장을 하고 있죠.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7%가 7% 넘는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수준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예. 네. 아세안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잠시 뒤면 지금 보시는 이 자리에서 한 아세안 협력의 기본이 되는 공동 비전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지난 30년간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또 앞으로의 분야별 협력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부산 백스코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제 행사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렇습니다. 뭐 국내 재계 인사 모두 부산을 총 출동했다고 하는데 아세안 국가들이 좀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그렇습니다. 지금 아세안에 진출하지 않은 대기업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특별히 보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이라든지 네. 소상공인, 중소기업 을 위한 이 엑스포도 열리고요. 네. 그래서 경제계가 전체가 다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제가 조금 조사를 해봤더니 올해 우리나라가 이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현재까지 한번 $326억 이상 무역 흑자가 예상이 되고 올해 한 $400 이상 된다고 하고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제 수출 규모가 3위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네. 예. 일본을 일본 넘어섰죠. 중국과 일본 다음이고 무역 흑자도 한 중국과 비슷할 정도로 $223억, 223억만 달러 이상 우리가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아시안에서 기회를 샀지만 아시안이 우리에게도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아세안이 사실은 저희하고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국주의 국가들로부터 침략을 당한 역사가 있고 예. 또 아세안 국가들도 대부분 또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많이 식민 국가가 됐던 역사가 있죠. 네. 따라서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의 그런 네. 역사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아주 예.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그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노하우가 될 거다. 네. 그래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서 한국이 많이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분야라든지 신기술의 입장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동경과 또 파트너십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들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네, 아세안은 뭐 주목하는 나라들이 뭐 일본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 뭐 중국 다 많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친밀감 있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그 인도네시아 그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번 방문했을 때도 약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브로맨스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를 남겼는데 이번에도 와서 이제 형님이라고 예. 예, 호칭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뭐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문재인 대통령도 평가를 했습니다만 신남방 정책의 어떤 중간 결산의 성격이 짙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 전망이 참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예,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동아시아 중심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다가 이제 아세안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그 기회를 또 잘 포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만 해도 사실은 사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인 보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우리 여론들이 있었고요. 그 돌파구의 하나로서 우리가 아세안과 인도를 굉장히 주목하게 됐고 예. 신남방 정책의 핵심 요체도 사실 아세안과 인도입니다.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께서 굉장히 공을 많이 네. 들이셨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아세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저는 한 단계 더 이제 양자 간의 관계가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인간적으로도 친밀해지고 네. 경제적으로 더 깊숙이 관계를 맺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 2분 반 후에는 대통령이 오늘 언론에 발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잠시 뒤에 3시 10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이후에 오늘 이제 메콩강 유역 국가들, 그래서 이제 아세안 축소판이라고 하죠. 이 내일 한 메콩 정상회의도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10개국에 이제 포함된 나라가 이제 4나라가 포함이 됐고요. 특히 이렇게 메콩강 유역의 나라들의 더 중요성을 부각한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들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성장의 속도가 사실은 또 놀랍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세안 내에서도 이제 알짜배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예. 하는데 이들 국가들은 평균 아세안 국가들 5.3% 정도의 경제 성장을 예. 하고 있는데 6%가 훨씬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들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굉장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이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저희들이 관계를 맺기보다는 네. 한 메콩 지역 전체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이제 외교장관끼리 만나왔는데 이번에 격상된 거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이 최초로 정상들 간에 회담을 격상을 시키신 거죠. 네. 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주목되는 회의입니다. 한 메콩 정상회 참가국은 지금 뭐 그래프로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메콩강이 흐르는 유역의 나라들을 네. 뜻하고 있습니다. 예, 높은 성장률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을 짚어주셨는데 이번에 첫 정상회의잖아요.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번 이제 이번 회의에서는 한 메콩 국가들 간에 그동안 이 관계를 맺어왔던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높은 동반자적 관계, 전략적 동반자적 관계로서 한 메콩 간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세안에서도 발표를 하겠지만 우리 한 메콩 간에도 보다 앞으로 네.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서로 공유하고 이거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메콩 국가들과 정상회의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또 세 번째가 맞습니까? 예, 그 일본하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메콩 국가들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로 정상회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3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 태국의 이제 프라유 총리가 오늘 그 회의 성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조금 더 시간이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나누다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콩강 유역에 있는 국가들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뭐 여행 해보셨습니까? 예, 뭐 저도 베트남도 네. 여행했고 그다음에 태국도 갔다 왔습니다. 네, 우리 뭐 많은 국민들이 가고 있는데 뭐 라오스는 뭐 얼마 전에 뭐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나라 1위로 뽑히기도 했고요. 박상현 앵커는 좀 가본 나라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지금 이 시각 백스코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연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동 언론 발표가 애초에 3시였다가 조금 연기가 됐다가 지금 다시 또 조금 연기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제 아세안과 이제 그 협약을 맺은 이후에 이제 30년 정도 지났는데 뭐 교역량이랄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발전이 이뤘는데요. 지금까지 한아세안 협력 성과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재평가하고 앞으로의 30년도 평가해 보는 예상해 보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지나오는 발자취를 좀 평가해 보신다면 어떤 말씀 가능하실까요? 예, 처음에 이제 89년에 시작을 할 때는 이제 대화 상대로서 이제 시작을 했지요. 네. 그러면서 매년 저희가 아세안 플러스 3라는 회의가 있습니다. 예. 아세안 국가가 중심이 되고 거기에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을 초청해서 다자간 회의를 하는 거죠. 네. 그걸 통해서 아세안과의 관계들이 이제 유지가 되어 왔고 또 저희는 이 특별회의라는 이 형식을 빌어서 아세안 국가들을 아예 우리나라로 제주에서 한 번 했고 예. 이번 부산에서 두 번째 지금 행사를 하게 되는데 예. 보다 더 특별한 관계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적 장치들을 마련을 해놓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이제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간의 친밀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조코 위도 대통령은 뭐 네. 아까 브로맨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거의 형제 같은 그런 관계를 네. 유지하고 이번에 다시 있고요. 재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네, 재선 예. 지난번에 축하 예. 선화도 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와서도 대통령 이제 모친상에 대한 조의를 또 네, 표한 것 같고요. 또 지난 걸 보니 지난번에 그 위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환영식을 창덕궁에서 진행을 네, 맞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지난해 이제 아시안 게임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 국가 20대들이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그래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고 지하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번에도 또 새로운 이 조약을 맺기도 했는데요. 충분히 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키워나갈 그런 국가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뭐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제 잠시 뒤면 공동 언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뭐 과거 다른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이번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만의 특이점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 청와대가 지금 강조했던 부분들은 각 나라들 네. 정상들에게 그 나라에 맞는 일종의 맞춤형 의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고요. 예. 예. 또 어제 만찬 그제였나요? 만찬 때도 보면 정말 그 우리나라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그 나라의 특색을 다 같이 조화시켜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메뉴들을 만들었더라고요. 네. 뭐 번영과 화합 뭐 등등 해서 쭉 코스 요리 자체가 네. 아세안과 한국의 긴밀한 관계, 그 다음에 화학적인 어떤 조화라는 부분들을 강조해서 신경을 썼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푸드 스트리트도 굉장히 각광을 받은 네, 네, 것으로 그렇습니다. 알려지고 있고요. 이번 예, 행사 부대 행사도 굉장히 많았죠. 예, 부대 행사에 많은 또 국민들이 참석해서 많은 관심을 또 보인 것 같고요. 이번에 참석한 그 국가 지도자들, 대통령들 가운데 좀 더 주목할 만한 분이 좀 있으면 좀. 마하티르 총리도 말레이시아 굉장히 대통령에 대한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죠. 많으시죠. 90이 예. 넘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예. 젊어 보이세요. 굉장히 젊어 보이시고요. 예. 에너지가 굉장히 왕성하신 네. 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두테르테 또 필리핀 대통령 또 이렇게 만나보면 아주 시원시원하고 네. 예. 그다음에 성격도 아주 활달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노래도 직접 부르시더라고요. 예. 회의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일화를 남기시는 분이죠. 예. 예. 앞서 저희가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봤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인도네시아 방문 현장에서 신남방 정책을 천명했고요. 신남방 정책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신남방 정책은 어찌 보면 저희 경제가 새롭게 살아날 수 있는 저는 돌파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제가 지금 저성장 기조로 이미 이제 돌입을 했지요. 네. 그래서 2%대 초반 정도의 성장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네. 또 그것이 그동안은 우리가 4대 강국을 중심으로 해서 외교와 경제 관계를 맺어왔는데 지금 이 4대 강국들의 관계가 매우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네. 예. 우리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또 일본과도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는 못하죠 지금. 예. 역사 문제로서 시작된 문제가 이제 경제 문제로까지 비화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느 한쪽만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아세안이라는 새로운 어떤 돌파구를 예. 찾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네.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또 협력과 연대를 더 강화해서 다가올 30년도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 번제,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과 연대만이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미래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올 30년, 지금보다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 평화를 향해 동행하고 모두를 위해 번영하는 상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아 정신을 공유한 한 아세안이 하나로 뭉친다면 새로운 도전을 얼마든지 성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각국 정상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네. 이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필리핀 국내에선 조금 악명도 높은 편인데 직접 이렇게 보게 되니까 뭐 이미지는 좀 덜 그런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네,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자국의 문화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실 때도 저희를 놀라게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 노래를 부르셔가지고 그때 네.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제 무역 규모를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베트남이 이제 수출 규모로 중국과 미국에서 3위고요. 무역 흑자도 우리가 223억 달러나 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저희가 수입을 좀 많이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수출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아무래도 거기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예. 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쪽에서 가져가는 그런 어떤 기초 소재라든지 네. 예. 부품 이런 부분에서 아마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게 또 삼성전자의 베트남 수출이 베트남의 전체 수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 국민들을 많이 좋아할까라는 의구심도 있는 나라인데 또 저도 많이 가봤지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우리 또 박항서 감독님이 계시니까 네. 우리 박항서 그러게요. 감독님이 사실은 한 베트남 관계에서 지금 상징적인 존재 네. 되셨잖아요. 그래서 민간 외교에서 차지하는 특히 이제 과거의 어떤 상처와 흔적들을 이렇게 지우고 아물게 하는데 우리 박항서 감독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예. 신남방 정책의 성공을 위한 우리만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저희만의 어떤 정서라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서요. 일단 우리가 어느 나라를 대하든 사실 외교나 그다음에 경제 관계에 있어서는 한쪽이 모든 걸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려운 과정에서 성장해온 아까 말씀드린 경험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 새마을 운동을 비롯해 우리 대통령께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십니다만 이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라는 게 그들에게는 매우 특이한 경험처럼 보이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문들을 많이 구하고 예. 또 그다음에 그런 관계들을 계기로 해서 또 우리가 또 진출하고 네. 진출하면 대통령께서 또 거기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왜 이 나라에서 필요한지 예. 그다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건지 이거를 자주 강조를 네, 하십니다. 화면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유 총리가 입장을 했고요. 회의 성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공동 언론 발표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 음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언하시고 이어서 공동 의장국인 태국의 프라유찬 오차 총리가 발언하시겠습니다.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세안 정상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울수록 함께하는 친구의 온기가 더 고맙게 느껴집니다. 저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신 프라윷 총리님 덕분에 내내 마음 든든하고 따뜻했습니다. 공동의장 프라윷 총리님과 사무총장님께 각별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곧 한국의 발전입니다.
우중과 신뢰로 협력한 지난 30년, 우리는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아시아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눔과 포용의 아시아 정신으로 지구촌 미래에 새로운 답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우리 정상들은 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만들어가기로 했고, 다음과 같은 미래 청사진에 합의했습니다. 첫째, 아세안과 한국은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고 사람 중심의 공동체를 실현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관계 발전의 시작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1,100만 명을 넘어선 한 아세안의 인적 교류가 더욱 자유롭게 확대될 수 있도록 비자제도 간소화, 항공자유화 등 각종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을 2배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아세안의 미래인재 육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활발한 문화교류 또한 한 아세안 우호관계 조성에 중요합니다. 이곳 부산에 소재한 아세안 문화원과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 간 협력 강화를 통해 한 아세안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아세안은 한국의 아세안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 개발에 기여한 노력을 평가하였으며, 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아세안 국민은 6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정부는 다문화 가정과 근로자 등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세안 국민들의 편익을 정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세안 내 우리 국민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해 각 나라와 긴밀히 협력하여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 아세안은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상생번영의 혁신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RCEP 협정문 타결을 환영하고 한 아세안 FTA를 바탕으로 자유무역을 지켜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함께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협력센터와 표준화, 산업혁신 분야의 협력센터를 아세안에 설립하고 스타트업 파트너십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과 아세안의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아세안의 연계성 정진이 필수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 2025의 이행을 위해 인프라, 스마트시티, 금융, 환경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한 아세안 협력기금을 2배 증액하고 2022년까지 신남방 지역에 대한 ODA를 2배 이상 확대할 것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등교육, 농촌개발, 교통, 공공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상들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 동남아시아 안보와 연계되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영내 평화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올해 6월 아세안 국가들이 발표한 인도 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관점을 환영하며 아세안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협력에 함께할 것입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등 아세안 주도 지역 협의체를 활용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테러리즘과 초국경 범죄, 사이버 안보와 자연재해,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관리 등 날로 증가하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새로이 출발하는 한아세안 초국가 범죄 장관 회의를 환영하며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 사업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평화를 향한 동맹,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이번 회의의 슬로건과 같이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더욱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아세안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 성명과 공동 의장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이 맞이할 사람, 상생 번영, 평화의 미래를 위한 훌륭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해 주신 아세안 정상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에 나눈 아시아의 지혜는 아시아와 인류 모두를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참석하신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과 공동의장을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훌륭하게 개최해 주신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한아세안 전략적 파트너십을 가일층 강화하고 이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 또 지속 가능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제3차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은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상회의 동안에 한아세안 간 관계 강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지역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남방정책 실행은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 특히 태국이 아세안 의장국으로 제안했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파트너십 진전이라는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나아가서 사람 중심,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아세안 공동체 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며 모든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 달성을 장려합니다. 특별 정상회담의 결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 비전을 채택하여 다 함께 미래 관계의 새로운 향방을 향한 노력을 집결할 것입니다.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을 지지하는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정상회의 주요 결과를 4가지 단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다 위대하고 밀접한 관계. 전략적 파트너십을 심화시키기 위해 3가지 핵심 사항을 다루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속가능한 안보, 인간 안보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것만이 이 지역의 도전 과제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이슈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양 지역이 전문 지식을 보유한 분야, 예컨대 녹색 경제 성장, 인적 자원 개발, 아세안 스마트 도시 네트워크 같은 분야의 지속 협력을 지원합니다. 셋째 주요 이슈는 사회 문화적 지속 가능성입니다. 태국 아세안 문화센터와 부산의 아세안 문화원이 MOU 체결한 것 환영합니다. MOU 체결은 양 지역 국민들 간의 문화적 이해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나아가 2019년 아세안 문화의 해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태국에 있는 아세안 지속가능 개발 연구대화센터를 지원함으로써 한국과 아세안은 지속가능 개발을 촉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에는
더 큰 연결성, 지속 가능성입니다. 긴밀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연계성을 증진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결과 모든 차원에서 번영과 지속 가능성 국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핵심 요소 강조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회복 탄력적이고 혁신적이며 상호 혜택적인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RCEP 20개 챕터를 15개 국가가 합의하여서 협정문 기반으로 11월 초 태국에서 타결한 것 환영하고 내년에 RCEP 협정문이 서명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 핵심 요소는 파트너십과 시너지에 기반한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계성을 위한 연계를 증진하기 위해 하위 지역 수준에서 예컨대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 플랜인 엠팩 2025, 한국의 신남방 정책, 또 아세안의 아크막스 마스터 플랜, 한메콩 협력 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3번째 핵심 요소는 초국가적 범죄, 불법 밀수 혹은 사이버 위협 여부와 관계없이 향상된 연결성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3번째 단어는 가일층 강화된 안보입니다. 아세안 중심성을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복 탄력적인 협의체를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아세안의 최우선 공통 상황은 바로 한반도 상황입니다. 한국이 수행하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지지합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 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비핵화된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커미트먼트, 약속, 비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당사자들이 관련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기타 관련 협정 그리고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희망합니다. 아세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의 평화로운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주도의 플랫폼인 아세안 지역 포럼 예컨대 ARF 등을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번째 단어는 포용성입니다. 한국과 아세안 양측에 더욱 광범위하고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태국과 한국의 양자 관계 말씀드리자면 9월과 11월 문 대통령님을 2번이나 태국에서 환영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영광이었습니다. 또 대통령님과 부산에서 양자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과학, 기술, 혁신, 협력, 노동력, 정보, 교환, 협력을 동부경제회랑인 EEC 내에서 실행하기 위한 3가지 양해 각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MOU들은 보다 밀접하고 포괄적인 양자 관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속담에 따르면 이 땅에 진정한 우정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데요. 지난 30년간의 한아세안의 소중한 우정을 가장 잘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번 기회를 빌어서 우정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신 한국 그리고 아세안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양 지역 간의 소중한 우정을 디딤돌로 관계를 더 긴밀하게 발전시키고 아세안 공동체와 한 아세안 대화 중심인 사람, 즉 양 국민들 간 모든 차원의 더욱 관계가 강화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세안을 대표해서 이번 정상회담의 훌륭한 개최 또 아세안 회원국에게 따뜻한 환대를 베풀어 주신 한국에게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하기 위해 관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목표가 모두 달성된 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의장국 태국의 네, 프라유 이상으로 총리가 2019 회의 성과를 종합해서 발표하는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잠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이 공동 언론 발표 내용은요. 3가지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 중심의 공동체, 2번째가 상생 번영의 혁신 공동체, 3번째가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먼저 이제 사람 중심의 공동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뭐 사람 중심 그다음에 우리 혁신
발전과 번영, 네. 그다음에 이 우리 평화. 평화, 요 세 가지 키워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신남방 정책의 3P에 네. 해당하는 거죠. People, Prosperity, 그다음 Peace. People, Prosperity, 예. Peace. 예. 이 부분을 2017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이제 신남방 정책을 발표하면서 그 원칙으로 주창을 했는데 네. 예. 오늘 발표된 공동 비전 성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오롯하게 담겨서 구체화됐다라고 평가를 예.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우선 이제 피플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적 교류라는 예. 측면들이 되게 중요하죠. 네. 그동안 꾸준히 인적 교류가 늘기 시작해서 지금 작년에만 아세안에서 1,100만이 서로 교류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예. 단순한 어떤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한 여러 가지 편의제도, 비자라든지 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문화교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초청하는 유학생들 수도 2배로 예. 늘리겠다 이런 발표도 있었고 또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60만 명에 대해서 네. 보다 더 편익을 증진하겠다. 편익을 증진하고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들을 했습니다. 쭉 네. 잠깐 설명해 주시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뭐 혁신 상생과 번영의 어떤 공동체 관점에서는 우선 주목할 만한 게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이번 우리 정상들이 보호무역이 아니라 자유무역을 통해서 예. 공동으로 번영하자는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어떤 보호무역에 대한 우리 정상들의 입장들이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산업적인 혁신이라든지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과 관련된 새로운 파트너십들을 구축해 나가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에서는 그렇죠. 평화로운 동아시아 공동체에서는 동아시아의 안보가 그다음에 한반도의 안보와 연결돼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 못을 박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구상을 지지해주고 그다음에 공동 연락사무소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미래 30년 그 이상을 한 아세안이 함께 걸어 나가게 될 텐데요.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비전이 채택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연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